최근에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이라고 하시는 심평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께서 탈당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말씀하신 건 예. 저는 아니 고스톱 치다가 지면은 판 없겠다라는 거거든요. 당원들을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한 주간의 쟁점이나 이슈들을 패널들의 직감으로 예측하는 시간. 자,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용태입니다. 전 최고위원이시다가 후보가 전자 되셔서 때라고 나왔습니다. 현 최고위원 되시기 위해서. 그때는 청년 최고위원을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님, 예. 그 윤핵관들의 퇴진을 돕겠다라고 출마 선언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정치권이 권력에 줄을 서야지만 이 공천받을 수 있는 이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국민과 당원을 대변하기보다는 가치를 대변하기보다는 그저 권력에 대변하고 권력에 아부해서 공천받으려고 하는 이 세태를 깨야지만이 저는 정당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여기에 있어서 많은 당원들을 상향식 공천으로서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핵관들 퇴진 돌리면 다음 총선에 윤핵관 공천 안 하시겠다는 그냥 얘기입니까?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윤핵관이든 아니든 예. 그분이 우리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예. 유권자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권자가 그러니까 당원과 판단한다? 국민이 아하. 이분에게 공천을 줄지 말지를 아하. 경선 과정을 통해서 받으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천하람 후보와 함께 피켓 시위도 하셨죠? 예, 맞습니다. 피켓 내용이 예. 뭐였습니까? 저는 공천권을 100만 책임 당원에게 드리겠다라는 아. 제 슬로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천권을 100만 당원에게. 예. 아하. 그렇군요. 상향식으로 그냥 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든 크로스 프라이머리든 코커스든 음흠. 그거는 지역별로 기술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예. 어쨌든 국민과 당원이 선출하는 이 구조에 그냥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든 장관이든 기관장이든 본인이 우리 당의 공천을 받고 싶으면 전략 공천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이 선출하는 이 구조 경선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지금의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이 전혀 그걸 못 담아낸다는 얘기군요. 뭐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단수 공천도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이 시스템 공천을 확립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 완성이라고 거기에다가 뭐 생각합니다. 지금의 윤핵관의 친윤분들이 미는 모 후보 그분이 되셨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긴다고 인식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모 후보께서도 명확하게 이 예. 입장을 좀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 후보. 아니, 근데 예. 이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문제, 지금 상향식 공천의 문제는요. 예. 사실은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될, 예. 그러니까 쫓아가야 될 그런 목표인 게 맞아요. 예. 그런 목표인 게 맞고 과거에 이제 김무성 의원도 음. 그렇게 한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해서 예. 논란이 많은데 음. 현실적으로는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대개 그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 대개 알겠습니다. 그 당선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자, 우리 박성민 전 최고는 우리 김용태 전 최고 이제 후보님의 출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유, 같은 완전 청년 정치인 응원하고 있죠. 완전 응원하고 있습니까? 응원하니까 그 오히려 좀 응원하면 안 기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좀 이상한데. 아유, 할 수만 있다면 캠프에 가서 이제 돕고 싶은 심정인데 물론 진짜 가진 않을 거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불편해지는데. 아유, 뭐 저희 3대 1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정하게 보고 있는데요. 아, 그런 기상도 좋고 뭐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아까 괜히 이상하게 주제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이 발끈하셨어요,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지난 공천 때 선거 때도 전혀 잡음 없었고 자본이 완- 없었습니까? 완전하게 정착돼 있다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찬 전 의원하고 예. 그다음에 그 정청래 의원이 예. 공천 과정에서 탈락을 해서 예. 아주 당이 한 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그게 지난 선거가 공천이라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그 지지난 선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지지난 선거 2016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직감 주제는요. 다시 국민의힘 얘기를 해서 이제 일정을 중단한 안철수 의원 반윤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요게 첫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분이 답을 해주실까요? 후보님이 답변하기엔 좀 껄끄러운 주제입니까? 아니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말씀드리- 어제 저희 정무수석께서 저희 이준복 당을 수석. 예, 예. 찾아오셔서 한 행위나
최근에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이라고 하시는 심평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께서 탈당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말씀하신 건 예. 저는 아니 고스톱 치다가 지면은 판 없겠다라는 거거든요. 당원들을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정리해 왔는데 예. 다른 국회의원들 지금 선거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선거 운동 하시고 계시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1월 31일 날 장제원 의원께서 김성원 의원 지역구 가셔가지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과 일체화된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야 된다. 그러면서 김기현 후보를 관중들이 연호하니까 잘 알고 계시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2월 2일 날 박수영 의원께서 CBS 김현정 뉴스쇼 나와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윤심은 100% 김기현에게 있다. 아하. 2월 2일 날 같은 날 이철규 의원 SNS에 이런 말 올리셨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응원하는 것은 그가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후보다. 그러니까 그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안철수 후보께서 그 안윤연대니 이런 말씀하셨다고 화가 났어요.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와서 당에 이렇게 하는 행위는 헌정사에 저희 국민의힘이 정말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요. 헌정사에 이런 당무 개입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무수석께서 대통령 좀 잘 모셨으면 좋겠다. 이철규 의원이 근데 이제 선거 개입한다라고 비판을 받자 안철수 의원의 선거 개입 비판을 받자 본인을 안 도우면 선거 개입이냐 이렇게 또 이철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 안 도우면 선거 개입이냐 어떻게 반론을 안철수 의원 아니시지만 저는 여기 그 비대위원도 예, 김정일 계시니까 비대위원께서. 저는 비대위나 선관이나 공정한 지금 어떤 집행,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선거 운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지금 사실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분들이 그냥 허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분들 해라. 머릿속에는 네. 당연 당규는 머릿속에도 뭐 해라. 우겨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그냥 선거 개입을 해라.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근데 김 의원 말씀에 적극적으로 헌정사에 이런 당무 개입 없었다.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친윤 의원님들 그 행보는 제가 봐도 우리도 전대를 했으나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현역 의원들은 예. 뭐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인 뭐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관 이런 데다 그렇게 좀 제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비대위. 아니 그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사실은 어제 이제 다른 기사들로 인해서 다 묻혔지만 유흥수 선관위원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제재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성명도 내셨어요. 예.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비대위원장도 각 후보들에게 전화를 직접 하셔서 우리 경선이 이렇게까지 이게 그 과열되면 안 된다. 자제를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저도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아는데 그 당 중앙당과 그리고 저는 경기도니까 시도당에서 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속 공문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들은 어떤 행사에 참석하지 말고 거기서 발언을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석도 하지 말라고 했다가 야 그것까지는 너무 심하니까 참석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지 발언을 한다라든가 혹은 본인들의 대의원들에게 본인들의 당원들에게 그 누구를 찍으라든가 뭐 이런 것을 암시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라는 공문이 수시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선이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과열돼서 서로들 그 선을 넘어가는 행위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저는 뭐 이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 지금 전혀 당과 이렇게 막 충돌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기자로서 보수정당을 여러 번 지켜봐왔지만 보수정당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역동성이 또 있어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사실 보수당에서 36살짜리 영선의 그 젊은 후보를 당대표로 뽑으리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예. 그 이후에 뭐 이준석 대표와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있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 희망이죠. 제 희망은 결과적으로 잘 수렴이 돼서 수렴될 것이다. 예, 민주당에서 보기 힘든 역동성을 저희들이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통령- 민주당을 아니, 얘기합니다. 근데 박상민 최고님 얘기할게요. 대변인 오늘 자, 대변인님이 말씀 박상민 많이 전 최고. 하셨으니까 저는 예. 이제 앞에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 뭐 윤핵관들 이야기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는 예. 오히려 지금 정무수석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진복 수석.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실 거면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지 마시고 사표 내시고 당대표 후보 캠프 들어가셔서 지원을 하셔야죠. 이진복 그러니까 수석이. 사실 정무수석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정당과 이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정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작업이
법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역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평화의 비둘기를 하라고 정무수석을 시켰더니 예. 국회에 와서 싸움 딱이 되신 거예요. 저는 아. 이렇게 하실 거면은 그냥 깔끔하게 사표를 내시고 지원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중을 반영하는 정무수석이 와서 안철수 후보, 지금 후보인 사람을 직격한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이제 총선이 되면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들이 총선 임박해서 사표 내고 총선 출마하시잖아요. 그 지금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은 내년 총선 나오실 분들이어서 미리 염두에 두고 열심히 활동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용태 전 당연히 최고요.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정치인 출신 예. 수석이라든지 비서관이라는 분들은 뭐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있을 거고 예. 여기서는 자유 의사에 따라서 뭐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 없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다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콩밭에가 있으니까 제대로 안 되는 본인들 것 출마도 같아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 예. 대통령이 뭐 비공개 발언이긴 합니다만 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총선 출마를 좀 지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준비를 잘 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사실상 출마에 독려를 하신 거죠. 저는 그거 자체는 나쁘게 안 보는데요. 문제는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 뭐 익명으로도 그렇고 지금 정무수석이든 뭐 사실 최근에 나경원 의원 주저앉힐 때는 비서실장이 나서서 문자 뿌리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면으로 등판해서 특정인을 계속 집단 린치하고 주저앉히는 이 대통령실의 행태가 정말 정치인으로서 보기에도 부끄럽고 국민들 앞에도 민망한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처음에는 유승민,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이제 안철수 맨 처음은 의원으로 이준석. 이준석. 예, 아유, 젠가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젠가 게임 하나씩 나무 빼고 토막을 있는데, 빼고 있는데 예, 젠가 게임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무너지거든요.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또 집권 여당이 우리가 과거에 보수 정권이 잘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어렵게 되찾은 보수 정권인데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반윤이니 비윤이니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예. 저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전략적으로 김재욱 비대위원? 재련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하고 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그 천하람 후보가 얘기를 하면서 예.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계속 있었다면 저는 못 나왔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그걸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경원 후보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예. 갑작스럽게 그 3등을 하고 있었던 그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을 해서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처럼 이렇게 뒤집어지는 결과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도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겠죠. 투표장에 가서 두 표를 찍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뭐 최고위원은 두 표 뽑습니다. 그래서 예. 당대표는 한 표 뽑으니까 나름대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참모들이 대통령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걸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세련되게 정치라는 것들이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거나 뭐 예.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거칠고 세련되지 못했다는 게 분명한 것 같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이 사태를 거치면서 아마 여론도 되게 비판적인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우려가 굉장히 목소리가 높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어떤 식으로든 봉합되거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유리하게 질까요? 안철수 의원을 계속 때리는 안 의원 된 게 유리한 상황 될까? 아니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되는 길로 가게 될까요? 한민수 대변인. 일단 근데 지금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1위를 달리다가 음. 여러 차례 이제 뭐 연판장 돌리고 뭐 반윤의 우두머리랄지 특히 해임으로 좋은 것이 낙인이 딱 찍힌 뒤로 예. 1위에서 3위로 쭉 빠졌어요. 예. 지지율이. 음. 뭐 그런 경우를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가장 제일 당황할 사람들이 우리 안철수 후보도 좀 당황스럽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더욱더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이거를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있었던 친윤 쪽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분 당황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1위라고 해서 유승민 의원 이제 이른바 이제 못 나오게 하려고 예. 룰까지 다 바꿨잖아요. 당원 100%로. 그렇죠. 100% 바꿔놨죠. 근데 나경원 의원 또 1위를 달리니까 또 여러 가지 정말 못하게 압박을 해임. 해가지고 해임시키고 예. 또 주저앉혔어요. 지지율 예. 빠지니까. 예.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안철수 의원이 1위를 또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시작된 거예요. 근데 또 천하람 의원도 나왔고 이런 상황에서 당장 지금 이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집거를 했는데 예.
이번 주 중반 후반의 지지율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이 계속 정말 뭐 좀 가열차게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이게 꼭 진짜 일반 당원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것도 좋게는 결코 안 비춰질 거예요. 결선 투표도 혹시 자충수가 될까요? 전 자충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 결선 투표를 누가 왜 넣었는지 뭐 보다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를 한 번에 이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제도였을 텐데 예.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아까 나경원 전 의원 말씀 나왔는데 오늘 정말 저는 저희 국회의원분들 초선의원분들 10명 연판장. 콘서트 하시는 줄 알았어요. 연판장. 머니투데이에 예. 그 오버 나갔잖아요. 예, 예. 하지도 않았던 말 내가 그 나경원 의원 내가 말로 안철수를 예. 지지하겠나? 뭐 요 얘기. 저는 거짓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익명으로 제보한 초선 만들었다는 국회의원 얘기잖아요. 누군지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왜 이런 식의 기사를 공작을 하는지 아하. 저는 이거야말로 그 정말 공작하려고 만나러 간 거겠죠? 뭐예요 지금? 아니, 잠깐만. 그리고 여기서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밝혀줘야 될 거 하나는. 현장에 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이 아니고 아. 지금 현재 아까 지금 네. 김용태 후보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결선 투표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자충수가 될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셨고 그 전에는 이제 100% 룰을 만들었는데 그것 자체가 유승민 후보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100% 룰을 저는 제가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김행 의원이라든가 몇몇이 이제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나중에 이제 한 2주일쯤 지난 다음에 대통령이 그럼 그것도 괜찮겠네. 먼저 라고 100% 주장하셨던. 예,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 저희가 결선 투표도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장한 건 그거였어요. 아니 우리가 80만 명, 100만 명 시대를 만져서 당원들에게 모든 투표권을 돌려주자고 얘기를 했으면 예. 그러면 적어도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50% 이상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결선 투표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의도가 뭐 다른 그러니까 이제 100%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요. 네.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그만하세요. 친윤 같아. 친윤. 잠깐만 그 김윤. 광고 듣고 친윤. 예, 2부에서 더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국민의힘 얘기 계속 해볼 텐데 저희 질문이 일정 중단한 안철수 후보 반윤 프레임 극복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었거든요. 박성민 전 최고위에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일단 반윤 프레임은 음. 뭐 윤핵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계에서 많이 이제 씌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일단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의원은 윤심이 아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안철수 오케이. 의원의 예. 그 서동요 전략은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동안은 사실 이제 김기현만 있는 게 아니다. 나도 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우리도 뭐 대선 때도 그렇고 연대보증인. 여러 가지 이제 세일즈를 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이 바로 갑자기 내가 반윤의 기치를 들고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을 하겠다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 시그널이 보이는 게 뭐 표현 문제 삼으니까 그거 안 쓰겠다라고 얘기를 윤핵관 안 하잖아요. 쓰겠습니다. 네. 윤한연대 안 그다음에 쓰겠습니다. 일정 중단 왜 합니까? 음. 갑자기 중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템포 고르면서 전략 수정을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 사실 지금 본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얻었던 표를 더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윤핵관 청산하겠다라는 그 강한 구호를 들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손은 내밀되 계속 두드려 맞으면서 아하. 이제 여론의 동정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척지는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계속 말하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저희가 그 바닷가에 가서 네. 모래를 한 움큼 쥐어서 모래를 잡고 싶을 때 예. 힘을 꽉 주잖아요. 그렇죠. 역설적에도 모래는 손에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지역을 돌다 보면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해도 좀 너무하다라는 말씀을 좀 하세요.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3당 합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정당으로 도로 회귀하는 것 같다라는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는 YS의 민주화 유산도 가지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정무 감각과 정무 판단을 할 줄 아는 윤핵관이면 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김기현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안 됐을 경우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나는 걸까요?
뭐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 심평 변호사의 변호사. 말에 따르면 예. 대통령께서 탈당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시니까 탈당할 수 결과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도 지금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어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께서도 후원회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치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데 저는 이거는 심각한 단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단기문란. 당원분들께서 보수정당을 재집권하기 위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을 갈아 넣었고 광화문에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굉장한 많은 당원분들이 정말 피와 땀을 갈아 넣었는데 예. 대통령께서 탈당하실 수도 있다는 발언을 모 후보의 후원회장이 하는 걸 그냥 개인 의견으로 치부한다? 저는 여기 비대위원 계시지만 윤리위든 당무조사위든 저희가 당무감사위든 당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당의 기구를 통해서 이 예. 사안을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당원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바로 생각합니다. 비대위원님 입장 듣겠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뭐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아, 예. 제가 뭐 입장을 듣는다는 건 이상하지만 저는 뭐 그 발언 자체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평 변호사가. 그럼요. 그건 뭐 부적절한 거고 더구나 이제 본인이 김기현 후보의 또 후원회장이시기 때문에 예. 더욱더 이제 발언을 좀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당장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십니까라는 이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김기현 의원한테 도움이 됐겠습니까? 근데 심평 변호사 이런 말씀. 안철수 의원은 총리를 했어야 된다. 당대표 당선이 되면 윤석열의 힘이 쫙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본인이야 무슨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 말은 왜 그러니까 쫙 빠지죠? 가장 두려워하는 그 예.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 예.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공천? 그 권력을 권력? 나눠 갖기가 싫은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장악하고 싶으니까 이제 아하. 본인 뜻에 100%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을 허수아비 당대표를 찾는 건데 아하. 그게 말씀하신 대로 권력에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건 공천이겠죠. 예. 근데 안철수 의원이 된다면 안철수 의원이 우호적으로 대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명단을 보내면 예. 안철수 의원 성격상 그거 다 하겠습니까? 반반 나눠 먹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다? 근데 이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하시고 우리 한민수 대변인 예, 하실게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라볼 때 여야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어. 저 사람이 하면 못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 아니면 안 돼. 대통령은 야 이제 내가 시작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개혁을 이렇게 플랜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심평 변호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대통령한테 힘을 밀어줘야 되는데 차기 대선 후보 주자인 안철수 대표가 되면 자기 정치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힘 그러니까 빠진다. 대통령 힘 빠질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되면 안 돼라는 주장은 아마 저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심평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또 아닙니다. 내가 가야지 오히려 조화가 돼서 잘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정치판에서는 서로가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무엇이 옳은지는 결국은 유권자들에 의해서 그 선택되는 거고 그 선택되는 거에 의해서 이후의 상황이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마무리해 한쪽만을 이렇게 비판하기는 쉽지 않아요. 짧게 이렇게 하세요. 민주주의가요 사람을 잘못 뽑을 수는 있어도 특정 사람을 뽑게끔 유도한다면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면 그거는 저는 헌법 정신 위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한 문장만 덧붙이고 싶은데 한민수 대변인으로 가기 굉장히 어렵네요. 자, 일단 박성민 최고. 안철수 의원의 성격도 성격이고 뭐 다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고려가 되겠지만 제일 큰 거는요. 안철수 의원이 대권에 욕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당 대표가 돼서 과연 허수아비 당 대표로만 역할을 할 거냐? 자기 사람 만들고 싶겠죠. 아하. 자기 조직 만들고 싶을 겁니다. 약 그러면 4년 후에 윤석열 미래를 대통령의 보겠습니다. 보조 역할에만 그치진 않을 것이다. 그게 가장 위협적일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실 만한 본인은 분이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또 혹시 김기현 의원이 대통령 저는 나가시면 보면은 예, 한민수 지금 뭐 대변인. 대통령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예.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윤핵관이랄지 주류 세력들이 좀 강박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급증도 있는 것 같고 강박. 이제 우리가 정말 뭐 컨트롤 한다든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그런 당 대표를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들리는 얘기가 차라리 안철수 의원은 누가 봐도 차기 대권 주자 아닙니까? 예. 차라리 나경원 의원이 나왔겠다는 뭐 이런 일말의 후회를 한다는 얘기도 들릴 아, 정도로 그 정도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 나경원 의원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예. 다른데 안철수 이런 상태인데 아하.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가정해가지고 뭐 대통령의 멘토라는 분은 탈당 얘기 이거 함부로 할 얘기 아니거든요. 집권 2년 차에 막 들어서 1년도 안 된 정권에서 예. 대통령 탈당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만큼 흔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음. 이건 말 그대로
정당의 민주주의는 끝난 거 이렇게 되면은 정말 크게 훼손된 거라고 보고 결국은 이제 공천권 문제로 자기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 세력, 대통령의 어떤 그걸 행사하겠다는 건데 예. 제가 이제 현장에 기자할 때 제가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2004년 총선에서 제가 알기로 딱 한 분을 당에다 얘기했습니다. 비례대표 딱 한 분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 정무 쪽에서 조심스럽게 이분이 어디 이렇게 법조인 되게 신망 많은데 어떤지 한 번만 봐주세요. 노무현 대통령 그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전혀 안 했어요. 자,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 회장, 네, 후원회장입니다. 후원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까? 그 얘기 잠깐 듣고 저는 민주당 뭐 얘기를 현실적으로 모셨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후원금 굉장히 많이 모았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또 그런 시너지가 모인다면 예. 저 역시 좀 후원금이 많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네. 현실적인 생각으로 좀 네. 많이 모시게 됐습니다. 모이고 있습니까? 생각보다 좀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얼굴이 좋아졌어요. 예, 조금 더 얼굴이 도와주십시오. 좀 하얘졌어요. 얼굴이 하얘졌습니까? 예. 도네임인가? 네. 지금 천하람 후보의 돌풍 파괴를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지금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난주에 시작한 거 치고는 나름대로 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나오고 그래서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위원님 너무 한숨. 자, 사법 리스크 장외 집회 계속 이어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토요일에 했죠, 민주당에서. 네. 이러한 이제 장외 집회가 계속 이어질 것인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우리 민주당에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그럴까요? 예, 제가 먼저 자, 예, 한민수 대변인께서 저는 말씀. 이제 질문 자체가 예. 사실 좀 흔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십니까?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장애 집회 전혀 관계 없고요. 아, 그런가요? 저희 이제 이 국민 보고 대회인데 국민 보고대회다. 이름부터 이제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입니다. 여기서 쭉 다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여기에 나왔던 주제들이 말 그대로 난방비나 물가 폭탄 이런 민생 파탄 때문에 못 살겠다. 예. 우리 지난달 무역 수지 적자가 127억 달러입니다. 예. 11개월 연속 적자는요. IMF 때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 엄청 힘들고 서민들 엄청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집권 여당이 저렇게 당권 노릇에 빠져서 못하면 야당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국민들께 직접 말씀을 드렸고 이태원 참사 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부분들 짧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뭐 저기 외교 참사랄지 국방 참사 그리고 검찰 독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국민 보고 대회를 밖에서 했다고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 뭐 국민들께서 그러시는 거 일견 저는 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국회를 예전에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보이콧을 한 게 아닙니다. 국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그럼 월화수목 나갔다. 금까지 일 다 했고 주말을 이용해서 했거든요. 좀 부러우면 또 같이 나가십니까? 부러우면 같이 하시면 되고 예. 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정해진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다. 예. 박성민 전 최고는 저는 근데 사실 비판적이었어요. 비판적. 장애 집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아. 제가 이제 SNS에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 예.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1월에 임시국회 그러니까 민생국회 하자고 임시국회를 열었는데 사실 국민들께 손에 안겨드린 결과물이 별로 없었다. 저는 그 점에서 좀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장애 집회의 목적이든 이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169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있고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예. 장애 집회를 뭐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빨리 보여드렸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제 전선을 만들고 싸우는 일은 야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하지만 그 싸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그 싸움도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근데 장애 투쟁이라는 수단을 너무 빨리 사용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카드가 되면 없어졌다? 네, 카드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선 정치도 정치인데요. 앞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민생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도 못 하면서 밖에 나가 장애 집회한다? 저는 이거는 좀 한가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더 나가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겠네요. 네. 자, 우리 아니, 김종혁 비대위원. 저는 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 그리고 말장난? 뭐 그 박성민 전 전 최고도 얘기를 했지만 169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지금 탄핵안도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민 그런데 장관. 민생 파탄에 대한 보고 대회를 하는데 그걸 길거리에서 왜 해요? 대변인이 없으세요? 아니 국회에서 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길거리에서 2만 명, 3만 명 모아놓고 얘기하는 게 그게 보고대회입니까? 얼마든지 대변인을 내세워서 혹은 당 대표가 혹은 정책위 의장이 얼마든지 국민을 상대로 스피커를 갖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국회에서 법안도 만들 수가 있어요. 민생 법안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예. 민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갖다가 여야가 함께 모여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 왜 나가시는 거죠? 길거리에 나가서 한 게 뭐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나가서 뭘 하셨어요? 그 이재명 대표 나오셔서 그 민주주의는 단합해도 뭐 이재명은 죽여도 민주주의는 뭐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패배해서 삼족을 멸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민들을 자극을 하면서 예. 이렇게 파퓰리스트 정치가의 전형을 보여주셨잖아요. 국민들한테 뭘 보고하셨어요. 길거리에서 보고 안 하셔도요. 얼마든지 보고하고 본인들의 주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김 길거리에 의원께서 나가지 갑자기 말라고요. 말문이 터졌습니다. 예. 말문이 터졌는데 반론해 주세요. 이미 국회 이세변인. 1월 국회 우리가 소집해서 일을 할 때 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하는 당이 국민의힘입니다. 예. 그리고 상임위 열자고 하면은 법사위도 열지 않고 뭐 저희들이 위원장 하는데 많이 열었었죠. 뭐 예. 그래서 일을 하자고 하면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법사위 68개 법안을 안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3개의 법안만 올라갔는데 말씀 좀 드릴게요. 저도 한 말씀 네, 드릴게요. 말씀하시고. 저는 솔직히 예. 민주당이 제가 아직 장애 안 집회한지 했는데. 몰랐습니다. 아 장애 집회한지 몰랐어요. 제가 전당대회 때문에 아, 바쁘기도 했지만 그거는 최군님이 바빠서 못 본 많은 거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거운동 하시는 거 아니, 아니었어요? 많은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본인- 관심이 이제 없었다는 저는 본인이 거예요. 시내 나갈 때 약간 그리고 불편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 토요일 저희가 저녁에. 보수 정권이 장애 집회를 해봤잖아요. 아, 예. 자유한국당 시절에 예. 해봐서 하는데 예. 저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다시 생각합니다. 2대2 싸움이 됐습니다. 자, 한민수 대변인. 아니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한 것처럼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뭐 전신 정당들이 예. 그때는 저도 뭐 국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봤는데 예. 국회 전체를 보이콧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예 돌아가지는 않았는데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내에서 오늘도 대정부 질문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끝나고 나면 교수단 대표 연설이 있고 다 상임위별로 다 일을 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수당이자 야당이지만 민생 챙기는 정당으로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보고 비판을 하더라도 그 국민 보고대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모인 저희들이 볼 때는 뭐 2만 명, 3만 명, 한 30만 명 된다고 저희들 주최 측에서 봤거든요. 30만 거기 명. 오신 분들 또 시민들, 국민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겨울에 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는 또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김영태 전 공헌하면 최- 예. 저희가 해봐서 아는데 예. 당원들 돈만 쓰고 힘만 씁니다. 아. 저는 국민에게 이렇게 공감받지 못하는 이러한 장애 집회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박선민 앞에서 여치고. 강하게 이제 민주당의 장애 집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요.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논평들도 음. 그러니까 좀 본인들부터 좀 돌아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국민의힘 논평만 보면 거의 뭐 민주당은 놀고 있고 국민의힘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너네 왜 밖에 나가냐 이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토론했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에도 의원님들이 계시고 사실 여야 뭐 협치 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 이런 얘기는 정치권에서 되게 공허하게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주지 않고 있고요. 그 대화 뭐 여야 지도부 만나서 대화한 거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국정조사 가지고도 심지어 입씨름 했었고요. 그거 외에도 민생 대책 관련해서 특히 최근에 난방비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뭐였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문재인 탓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자세도 적절하지 않죠. 예. 근데 이런 저는 가운데 예.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분들께서 예. 민주당의 대표를 향해서 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민주당이 총선에 질 수 있다라는 각오로 좀 더 충원의 목소리를 하고 집회를 한다면 국민의힘 같이 저는 국민들께 더 관심 받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의회가 열려서 그 검찰에 출두를 안 하고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가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는데 예. 그럼 앞으로 만약에 그 장외 집회가 계속 열리면 뭐 그때도 못 나가시겠네요, 뭐. 근데 이런 당분간은 얘기들은 뭐 참 정말 듣기 그런 게 예, 한민수 대변인. 아니 무슨 방탄해서 예. 조사 안 받는다고 하면 대표가 이런 적이 헌정사에 없었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를 수시로 불러대는 겁니다. 예. 그럼 나가서 조사 다 12시간 넘게 받지 않습니까? 다 받고 나면 또 조사 태도를 문제 삼고 또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싫고 다 싫습니까? 제대로 조사 받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저기 대통령 부인은 조사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도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수사를 안 받으면
국민들 뭐 여론조사 수치를 뭐 말씀드리면 곤란합니다만 대다수 상당히 높거든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특검이랄지 예. 이상민 장관 탄핵도 그렇고. 예.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이 많다고 하고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이런 불공정하고 이런 편파적인 수사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따져봐야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이제 기본소득당, 정의당까지 공동 발의한 상황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 의도 아니냐라고 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탄 의도. 아니 그걸 하면 방탄이 되나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탄핵 소추안을 저희가 통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지켜보는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안 받나요? 검찰이 수사를 멈추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방탄 뭐만 하면 방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맞지 않다인 거고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시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늦었고 근데 지금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하지만 탄핵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에서 기다려주고 뭐 망설였던 시간들이 예. 사실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민주당이 정말 이상민 장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묻고자 했다면 탄핵 카드를 좀 더 빨리 꺼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오히려 더 빨리 꺼냈어야 네. 됐다. 자, 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우리 비대위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저는 해임 건의안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정치적인 요구니까 얼마든지 야당이 뭐 해임해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게 안에서 해임 건의안까지 내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탄핵이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 있잖아요. 이것은 국무위원이 혹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명백한 행위가 있어야지 탄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면 행안부 장관의 업무는 정지가 돼요. 직무는 정지가 돼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행안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차관이 움직이겠죠. 하지만 어쨌든 장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고건 대행이 그 행동을 하고 했었지만 예. 그런데 뭐 명백하게 어떤 법률과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밝혀주셔야 돼요. 대통령실도 나쁜 선례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근데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 탄핵을 이제 소추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발의를 해놨으니까 이제 표결을 할 텐데 이게 통과된다면 민주당에서 아까 정치적 책임은 해임 건의안 맞습니다. 근데 해임 건의 냈지만 대통령 들은 신용도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 저렇게까지 국민들이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아니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일정 유출됐다고 순방 일정 유출돼도 도의적 책임을 졌어요. 이재명 부대변인. 뭐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 예. 근데 아니 어떻게 장관은 행안부 장관은 그런 거 아예 모르게 예, 합니까? 아니 159분이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법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헌법과 보니까 법률 뭐가 위배됐습니까? 예, 이태원 참사 이제 국가에 적절한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못한 헌법과 재난안전법 위반이 있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아까 차관 얘기하셨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계세요. 가만히 왜냐하면 계세요. 장관이 국회 와가지고 청문회 때도 그렇고 이 유족 명단이 이미 확보된 것도 자기는 몰랐다. 안 냈다.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 위증? 국회에서는 국회 증언의 감정법도 위반됐다. 아하. 그래서 제 말씀은 예. 그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에요? 아니 그 위에 거예요. 국가의 국민 생명에 대한 보호를 못한 아니 그렇게 추상적인 걸로 사람을 걸기 시작하면 아니, 국무위원 중에서 김 안 의원님, 걸릴 사람이 누가 잠깐 있습니까? 기다려보세요. 이거를 그러면 제가 이 간략하게 말씀드린 걸 가지고 좋아요. 소추해가지고 헌재에 가져가겠습니까? 지켜보시고 예. 말씀하신 대로 헌재 판단을 받아보시죠.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책임 물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죠. 보면은 분명히 그 탄핵안을 이제 발의하셨으니까 그- 통과를 시키실 거고 예. 그다음에 헌재에서 저는 100% 기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상식에 의해서 그 기각이 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 겁니다. 민주당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예.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시고 예. 일단은 그 국민의힘 내부 사정부터 좀 잘 챙겨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저희는 저희 내부 사정 잘 챙길 텐데요. 예. 민주당도 당대표의 사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 오히려 당대표의 사정은 박성민 당대표께서 알아서 챙기시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예. 뭐 탄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위반 법을 강하게 위반한 사안이 정말 그렇게 명백하냐라는 건데 저는 이건 해석의
폭이 넓으냐 좁으냐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대통령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위원회 탄핵이기 때문에 예. 뭐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비교 불가한 부분이 있고 아. 이상민 장관이 뭐 위증한 것 중에 명단뿐만 아니라 예. 이제 본인이 일단 보고 자체를 늦게 받았잖아요, 대통령보다. 그리고 재난안전 뭐 수습본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를 했냐, 설치를 하지 않았냐, 회의를 열었냐 안 열었냐 이런 것들도 사실 행안부 장관의 그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법률적으로 따져볼 여지는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법. 네. 예. 자, 여기서 저희는 천공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거의 돼서 기술 감독님 한 10분만 유튜브 중계 더 해도 될까요? 야, 그래요. 그러면 오, 두 분, 네 분도 금방 안 가셔도 되죠? 네. 뭐 천공 얘기 빨리 천공-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10분만 더 하세요. 15분도 가능해요. 아니, 라디오는 한 1분 30초 남았는데요. 자, 네. 천공 의혹. 자, 어떻게 보시는지. 자, 우리 김종현 비대위원부터. 자, 아니, 지지율 천공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진실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예. 지금 다시 이제 제기가 된 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관저 그 정하는 데 있어서 천공이 다녀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부승찬이라는 분이 이렇게 예. 책에서 쓰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까지 들어간 건데 네네. 그 이후에 저희가 보도로 된 알고 있는 내용은 부승찬 씨는 그러면 그때 들은 얘기 외에 다른 그 사실에 대해서 누군 다른 사람에게 확인을 하든가 부사관들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냥 내가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누구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 책에다 그렇게 쓸 수가 있나? 확인 작업이 없이. 본인 말은 여러 경로를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아니, 하는데 여러 경로인데 국방부에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제가 예. 또 언론 보도에서 예.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네. 밝히면 되겠네. 예. 내가 이 사람 말고 이 사람에게 들었습니다라고 공개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공개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왜 공개를 안 하실지 자,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한민수 대변인 20초 정도? 예. 20초요? 아니 30초. 라디오상으로 30초고 라디오상, 잠시 후에 유튜브로 좀 많이 라디오 하실 수 끝나고 있게.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예. 이거는 그 공관에 있는 부사관이 예. 그 보통 사람도 아니고 육군 참모총장한테 우리 다 예. 군대 가서 알지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예. 보고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현장에 있는 부사관이 육군 참모총장의 허위를 보고하겠습니까? 아하. 자세한 제 주장은 유튜브에서 더 하겠습니다. 예, 좀 유튜브 더 한다니까 아직 안 빠지고 계셔서 네 분 다 계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CBS 라디오 예, 박종현 판사 뭐 연장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장전에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 굉장히 당황하고 계시고 한민수 대변인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난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주제에 예, 예. 자꾸 약속 얘기하니까 마치 저는 약속이 없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있으세요. 저는 이 항상, 방송의 항상. 의무를 다하겠다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남다니까지 500명이 더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이 예, 들어오셨어요.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래서 천공 의혹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용태 전 최고께서는 이 대통령실과 이 관저에 관련한 천공 의혹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저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 근데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남영신 전 육구총장을 불러서 음. 이거 굉장히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육구참모총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시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계세요. 이제 갑자기 언론에서 막 갑자기 여러 가지 기억을 하니까 잃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입장에 대해서 부승찬 대변인은 현지 군인과 연관이 됐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입장하시는 건 이해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 천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보면은 뭐 당 입장이라기보다도 예.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너무 좀 뭐라 할까 근거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누군가가 우리 뭐 대장동 때도 누구 메모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물적 증거로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예. 들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본인 메모라고 하는데 예. 시점도 그 뒤에 한참 뒤에 작성된 거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적힌 거 이런 거는 사실 인정을 못 증거가- 받는데요. 제가 증거가 안 변호사한테 된다? 물어봐도 아하. 근데 이 부승찬 대변인. 국방부 대변인의 그 일지라는 거 있잖아요. 일기. 일기. 예. 일기가 보면 2022년 4월 13일 음. 이 저장된 시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날 아침 6시에 항상 자기 전날 기록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다 해서 예. 저장된 파일이 이걸 손을 안 댔다는 게 아. 명백해요. 그리고 그 앞뒤부터 일기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날짜만 있다면 이거 뭐야 좀 뭐 의심할 수 있겠지만 기억이 앞뒤가 정확할 쭉 것이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나중에 가면은 신빙성 있을 신빙성 것이다. 있을 거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들도 뭐 요구를 하는 게 예. CCT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저번에 그 무슨 뭐 청담동 얘기하니까 다 수사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CCTV도 좀 보고 그 공간 올라가는 부분 저도 이제 국회의장 공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좀 예. 아는데 예. 지나다니는 거 다 찍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주장에 따르면 2대가 들어갔는데
그 앞에 있는 차가 차량이 두 번째 차량은 뭐 기록을 남기지 마라 했다니까 기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CCTV나 여러 가지 뭐 카메라에 찍히는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개해 주는 게 좋고 저는 고발을 저번에 김종대 전 의원도 그렇고 뭐 했는데 수사를 좀 서둘렀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수사를 또한. 해라, 빨리. 왜냐하면 일단은 고발해 놓고 수사가 너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그래 말씀하세요. 저는 이 천공이란 분을 만난 적은 없는데 예. 유튜브 보셨어요? 이분이 유튜브는 방송에 잠깐 나오는 것만 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조회수 올려주기 않았는데 싫어요. 예. 뭐 조회수 떠나서 그런데 예. 뭐냐면 방송을 보니까 네. 이분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되게 강조를 해요. 드러내 숨기지 않으십니다. 숨기지 않고 예. 그리고 예전 거 인터뷰 보면은 뭐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그만두는 뭐 시점도 자기하고 뭐 논의했다는 식으로 예. 자랑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 좀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예. 천공을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허위 사실이다. 왜냐하면 모든 걸 명예훼손? 고발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의원 야당 의원들. 천공도 고발해라. 저는 그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거 라디오에서 얘기했어야 됐는데.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팔고 다니는데 안 그러면은 예. 천공을 고발하든 빨리 수사를 하셔야지. 예. 대통령님과 예. 뭐 여사님도 물론이고 정권에 부담을 줄 겁니다. 이분이. 자, 우리 비대위원님 반론해 주세요. 박정환 그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아니. 좋아한다기보다 제 말에 설득이 이거 되는. 완전히 자, 반론해 주세요. 이제 정말 3대 1로 아니에요. 3대 2. 저는 재밌어서 그랬죠. 오케이. 근데 자.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 예. 이제 천공이라는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예. 그만 등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만. 생각을 해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아니 왜 저분이 나타나서 무슨 대통령과 옛날에 뭐 인연이 어쨌네 저쨌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니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거부감이 있죠. 예. 저희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우리 대통령은 정점으로 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탈환해 왔고 민주당 정권이 잘못한 것들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옆에서 이렇게 김새는 소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 좀 안 등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처음부터 그 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될 만한 그런 외모에 예. 또 옷도 그렇고 수염도 그렇고 뭐 행적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민주당이나 또 저희 당을 공격하는 대통령을 공격하는 부분들을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뭐 입장 바꿔놓으면 저희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격을 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 이게 이제 고소고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수사가 시작되면 거기에 대한 거 뭐 진술도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도 찾아낼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청담동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이게 수사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일단 고소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좀 예. 지켜보는 게 맞지. 지켜보는 게 맞다. 여기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서로가 갖고 있는 그냥 단편적인 주어들은 전언만으로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 글쎄요. 그게 오히려 혼란만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편견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박성민 생각해요. 전 최고. 아니, 저도 뭐 아직은 이 논란이 조금 더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증거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예. 조금 더 증거들이 나와야 이게 논란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이제 밝혀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좀 잘못했던 그런 뭐 첼리스트 의혹 제기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다르다? 보고 있는 지점은 아하. 그러니까 그 첼리스트는 민간인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의혹의 출발점이 의혹 제기의 출발점이 사실은 그 민간인의 그 이제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 뭐 이런 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일반인의 그냥 어떤 대화를 바탕으로 이제 의혹 제기가 너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 같이 부안해동을 했지만 예. 이 논란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부승찬 대변인이 전에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뭐
뭐 그냥 뭐 군인 한 명 이런 분이 아니라 이제 육군 총장이라는 점 그리고 군의 보고 체계가 상당히 엄격하고 정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제 군 관계자들이 뭐 다 허언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갑자기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없는 사실을 꾸며내서 총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랬다고 합니다라는 카더라를 굳이 밑에서 전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군 조직에 있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부사관 신분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할 때는 허위 사실에 관한 보고했을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그 부사관에게 정말 그런 허위 사실을 보고받았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아무튼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또 진실이 저는 밝혀질 수 있을 것 그것 같아요.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의혹이 좀 주목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뭐 그냥 전반적으로 다 떠나서 내용을 떠나서 보면 뭐 이렇게 자꾸 의혹 나오고 뭐 의혹 제기뿐만 아니라 음모론 나오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천공, 뭐 무속인 논란 자꾸 이런 게 나오는 게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국민들 예. 보셨을 때 지금 김건희 여사랑 관련된 것도 뭐 자꾸 뭐 옛날에 어떤 도사님한테 뭐 상담을 받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이런 근데- 거는 적절하지 자, 않죠. 김종혁 네, 군대를 다녀와 봤지만 예, 그렇죠. 사실 부사관이 참총장한테 보고를 직보하기는 한다. 좀 쉽지 않죠. 아니 그게 가능한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음. 사실은 사단장한테도 얘기 못해요 부사관이. 어떻게 부사관이 직접 참모총장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됐고 예.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참모총장이 대변인한테 쫓아와서 화장실에 가는데 뒤에다 대고 야 뭐 이런 일이 있었어 뭐 보고하듯이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몰라 근데- 제가 다녔던 군대와 지금의 군대가 워낙 달라져서 그런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이제 예.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아, 이 ROTC. 사실 여부 그러니까 그 보고 체계에 있어서 아마 여기가 이제 육참총장 공관이었다 보니까 아하. 공관장이 아마 참모총장한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하. 공관장이 부사관일 수 예, 예, 있다. 보통 부사관이거나 아. 뭐 장교이거나 상당히 저는 신뢰도가 높네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육참총장의 공관장이 부사관이라는 것이 보내시는 거 아니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관에 관련돼서 갑자기 이제 3대 1이 부사관이 됐습니다. 있었더라면 그분이 아마 육참총장 공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모총장한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다 보니까 음. 김종혁 비대위원 말씀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한민수 대변인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네. 저는 천공에 있어서 물론 권력자가 시민을 저는 고소고발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예. 지금 천공에 이분의 지금 공직기관을 계속 흔들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몇 차례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아하. 계속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천공의 어떤 에피소드로 계속 공직기관이 흔들린다면 아하. 저는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천공을 고소고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두 표가 나와서 천공 고소고발 네, 대통령실이 그래서 해야 하나 더 된다. 충고한다면 예, 예. 대통령실도 아까 제가 뭐 충정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 건데 정말요? 그 예,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한 예, 사람으로서. 국민의 근데 사람으로서. 지난번에 이제 건진이라는 법사. 분도 아, 나왔을 때 만약에 저는 미안합니다. 왜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정권이라면 기업들로부터 기업들로부터 잠시만요. 여기에. 중요한 얘기니까 기업들로부터 뭐 문제가 생기면 예.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한테 경고를 세게 주는 거예요. 원래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돌이켜 보십시오. 기업들한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예전으로 따지면 그 기업들한테 조심하라고 경고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기자했던 감으로 이게 뭐지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런 게 나오면은 그쪽에 먼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세게 경고를 주고 조사라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도 그렇고 천공권도 그렇고 좀 근원을 찾아가지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냥 천공도 고발하라. 아니 저도 근데 고발을 하는 게 좀 더 명쾌할 것 같은 게 네. 사실 이번에 제가 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했던 지점은 예.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을 고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예. 그게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하. 언론사와의 뭐 마찰이나 뭐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지만 예. 기사를 쓴 기자들을 찝어서 고발을 한 이 대통령실의 행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아니 기사를 썼다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할 거면 천공이 뭐 유튜브에 나와서 떠들고 뭐 아니면 과거 녹취록을 통해서 뭐 얘기 나왔던 인연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은 왜 무대응을 하느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예. 고소고발이라고 뭐 천공을 이번 사태는요 예. 부승찬 씨가 얘기를 해서 천공은 거기에 상대로 등장한 건데 아니, 자꾸 이제 인연을 그 강조하니까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더 이상하고 아.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개인이 떠드는 것을 놓고서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는 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예. 일반 언론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무슨 고소고발 너무 쉽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건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우리 한판 승부 연장전 갑자기 제가 했는데 생방송보다 더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요. 자,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 그리고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님은 약속 장소로 잘 가시고 예. 우리 박성민 전 최고와 한민수 대변인 역시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기술 감독님, 우리 제작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죠. 한판 승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